허리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 보면 좋을까요, 강 교수님? 네, 우선 제일 편하게,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허리를 앞으로 숙여보는 겁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혀 숙이게 되면은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 디스크가 신경을 오히려 누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앞으로 숙이면은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좀 넓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좀 덜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다른 구분점도 있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는 다리 통증이 더 주된 특징이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점점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래 못 걷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허리 디스크는 신경이 눌리면서 운동신경의 약화로 발가락이나 발목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나중에 심해질 경우는 대소변을 조절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둘 다 퇴행성 질환,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동반돼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병원을 찾는 이유 1위가 바로 요통, 허리 통증이라고 합니다. 네. 열의 9분 정도는 그 허리 통증을 경험하신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요통인지 아니면 질환 때문에 오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장성우 교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요통과 허리 통증을 구분하는 거라기보다는 허리 통증의 원인 중에서 이제 디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간판이 탈출을 해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 신경이 해당되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스크 중에서 허리가 안 아픈 디스크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눌리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까치발로 한번 서보세요. 발 앞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 상태로 이렇게 앞끝으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잘 걷잖아요. 김덕희 씨도 잘 걸으시네요. 왜? 우리는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잘 걷습니다. 디스크가 있어서 천추 1번 신경이 눌린 경우에는 어떻게 걷게 되냐면요. 이렇게 따박따박 못 걷고 한쪽에 발을 세우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걷게 되겠죠. 발 한번 좀 보여주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 발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발끝으로 못 서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건 천추 1번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발 뒤꿈치를 앞꿈치를 들어가지고 뒤꿈치로만 걸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걷는 것도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발 뒤꿈치를 못 걷고 앞에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다. 이러면 이쪽 발에 요추 5번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 신경이 다쳤을 때 이런 식으로 걷게 돼요. 즉 앞으로 걷고 뒤로 걸었을 때 양쪽이 다 똑같이 나오면 괜찮은데 한쪽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거로 신경이 다쳤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 일찌감치 이렇게 운동을 좀 했었더라면은 자가 진단으로 좀 확인이 될 수 있었겠네요. 그때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었겠죠.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이렇게 거울 보고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혹은 뒤꿈치로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흔하게 겪는 통증, 바로 허리 통증인데요. 이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한 방법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두 가지 중에서 허리에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건 아무래도요. 저 물건을 들 때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에 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A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허리를 앉았다 일어나지 수그려서 않는 거. 든다. 예. 네. 강 과연? 교수님 정답은요? 예, 정답은 B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혹시 역도 경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앉았다가. 일단 앉았다가 그 위로 올리죠.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A같이 올리게 되면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허리 근육 이런 데 굉장히 무리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으면 악화되거나 또는 허리에 염자나 어떤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B처럼 하게 되면 복근하고 기립근을 딱 받쳐 세운 다음에 똑바로 위로 올리기 때문에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세입니다. 네, 일단 허리는 정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아실 텐데요. 그래서 자세 관련한 퀴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물건을 운반할 때 허리에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A랑 B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저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드는 것보다 이렇게 받쳐서 드는 것이 안정돼 보여서 A는 좀 불안하고 B는 좀 안정돼 보인다. 저는 B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B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들 때 똑바로 들고 있는 거랑 비스듬히 들고 있는 게 어느 게 힘들까요? 무거운 물건이면 두 번째가 힘들죠. 근데 지금처럼 B처럼 일단 몸 가까이로 밀착을 해서 역시 복근과 기립근을 이용을 해서 들고 있게 되면 허리나 이 디스크에 무리를 안 주기 때문에 B가 가장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허리 아프신 분들은 뭐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통증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면 자세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허리 통증 있을 때 좋은 수면 자세는 1번 무릎에 베개를 받친다, 2번 새우잠으로 잔다, 3번 허리에 베개를 받친다, 4번 엎드려서 잔다.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 허리가 아프게 되면은 좀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베개를 받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3번. 3번입니다. 허리에 베개를 받친다. 네. 과연 정답은요? 정답은 1번과 2번입니다. 3번은 좀 피해야 될 자세가 가깝고요. 3번이요. 허리 안 좋은 경우에 보통 신전 운동, 허리의 이제 전만 각도를 늘리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3번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말고 잘 때는 허리도 쉬어야 됩니다. 허리 신전 근육이 잘 때 저런 식으로 계속 전만 각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너무 긴장이 심해지고 다음날 아침에 뻐근하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전만 각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러려 그러면 여기에다가 베개를 놓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무릎에다가 베개를 놓는 게 이 전만 각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옆으로 자게 돼도 당연히 전만 각도가 자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것도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옆으로 잘 때에는 양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놓아도 허리 쪽에 있는 긴장도를 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엎드려 자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렇게 엎드리게 되면 역시 전만 각도가 심해지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배 아래쪽에다가 등이 아니라 배 아래쪽에다가 베개를 놓게 되면은 전만 각도가 완화가 되니까 엎드려 주무시려면은 배 아래쪽에 베개를 놓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면 자세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제안해주는 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원 교수님의 비법 보시죠. 허리 통증이 있으면 밟지 말고 뭐 하세요? 사실 아이들한테 허리 아프면 밟으라고 하는데 뭘 해야 될까요, 강 교수님? 예, 사실 지금처럼 그렇게 밟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요. 그 대신에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마사지 하세요. 예. 왜냐하면 저도 사실 어릴 때 그 용돈 받으려고 아버님 밟아든 적이 있고 그쵸. 저희 애들도 했다가 이젠 다 커서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밟게 되면은 한 부위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염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처럼 한 군데 지나치게 압력이 강해지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마사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찜질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마사지법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규원 물리치료사님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먼저 공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집에서 뭐 볼 수 있는 테니스 공이나요,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네. 허리를 부드럽게 이완할 수 있는 마사지볼을 배워볼 텐데요. 네. 자, 누워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바로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허리 근육 요 방향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요? 네, 누운 상태에서 먼저 허리 뒤쪽에 갈비뼈하고 골반 사이에다가 그대로 테니스 공을 위치해서 눌러주시고요. 자, 절대로 허리 근처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척추 근처까지. 자, 그 상태에서 풀어주는 쪽 다리를 그대로 4자 모양으로 꼬아주세요. 4자 모양. 네, 그리고 반대 손을 무릎 위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팔은 옆쪽으로 벌려주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돌아 누워 보세요. 눌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 너무 가가지고요. 자, 쭉 누르고 10초 버티고 돌아오기를 3번 하면 되거든요. 네. 제가 한번 누르면 아프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테니스 공은 그래도 조금 말랑한 부분도 있고 또 바닥이 또 푹신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압력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쭉 누르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손을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뒤쪽으로. 유지하게 되면 조금 더 옆에 근육이 늘어나겠죠. 네. 네, 시처 연면 근육이 팔을 늘어나면서 무릎에 닿고. 네, 고정해 주시고 그대로 돌아섭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하실 때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혹은 또 다리 저림이라든지 다른 불편한 점이 발생하신다면은 강도를 줄이시고 개인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받으시니까 마사지? 허리에 이 통증이 살짝 완화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요. 전신 운동까지 되면서 허리가 아주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집에 그 테니스 공이 없다면 말랑말랑한 동그란 물건으로도 다 해보면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테니스 공이 없더라도 좀 말랑하면서 조금은 단단한 물건들로 옆구리에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압박만 해주셔도 허리 뒤편에 있는 요방형근의 이완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네.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우리 장성호 교수님이 제안하는 허리 건강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허리 건강을 지키려면 이것을 키우세요. 왠지 우리 장 교수님께서는 근육 키우세요 이런 걸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척추 고정근을 키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추고정근. 네, 척추 고정근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둔근과 복근과 척추 기립근 세 가지예요. 제가 척추가 항상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에 우리가 텐트 같은 거 세울 때 보면은 일단 텐트를 세우려면 기둥에서 일단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 기둥을 세우는 우리 몸의 척추를 세우는 근육이 바로 둔근, 엉덩이 근육이 되겠고요. 이렇게 그냥 세워만 놓게 되면은 이 기둥이 빙글빙글 돌 수가 있습니다. 돌지 않게끔 하려 그러면 양쪽에서 잡아줘야 돼요. 양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앞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저 복근, 뒤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척추 기립근이 되겠습니다. 둔근이 척추를 세우고 복근과 척추 기립근이 양쪽에서 척추를 고정을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건강한 척추를 지니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허리 건강을 위해 중요한 척추 고정근 그렇다면 제대로 배워서 몸을 세워봐야겠죠. 그쵸. 김성훈 트레이너 모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법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요거 밴드 하나 받아주시고요. 네. 자, 일단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볼 텐데 밴드가 집에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타킹이나 헤어밴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집에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를 이제 발에다가 한번 껴볼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발목에 위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한번 밀어내 보겠습니다. 최대한. 네, 밀어내 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같이 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네, 다시 왔다가. 이제 이 동작을 천천히가 아니라 조금 빠른 속도로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는 잠깐 해볼게요. 네. 아까 이제 장성훈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둔근이 이제 척추를 세워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둔근을 좀 직접적으로 밴드로 밀어내는 힘을 통해서 둔근에 더 자극이 많이 가게 해주는 하체 운동이고요. 이건 이제 TV 보시면서 앉아 계시지 말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반복하시고 좀 쉬었다가 또 2분에서 3분 정도 반복하시고 쉬었다가 해주시면은 굉장히 둔근에 큰 자극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허벅지 바깥쪽부터 해서 엉덩이 이쪽, 바깥쪽까지 다 지금 자극이 되고 네, 있습니다. 느끼 이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볼 운동은 뭐냐면은 네. 저희가 이제 발바닥에 밴드가 있고 네. 발등에 발바닥과 발등에 밴드가 있게 할 건데 네. 네.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발로 서기를 잘하셨어서 저희는 그냥 하는데 네. 이제 혹시 내가 허리가 좀 안 좋거나 이제 한 발로 서는 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꼭 의자를 잡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근과 기립근 그리고 발로 지면을 밀어내는 근육까지 다 같이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네. 그래서 허리 손 잡고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발로 지면을 꾹 밀어내면서 그대로 밴드를 들어 올려 볼게요. 다시 내려갔다가 내려갔을 때는 발을 다 내려놓는 느낌이 아니라 뒤꿈치만 톡 치고 다시 올라온다. 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톡 치고 다시 그렇죠. 올라가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주의하실 점은 네. 앞뒤로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최대한 수직으로 움직여 줄 수 있게끔 네. 반복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게 밴드 때문에 네. 자꾸 무릎이 이렇게 무슨 축구 슛 하듯이 이렇게 안쪽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반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게 일직선으로. 네, 그래서 이게 발이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돌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최대한 수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네.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그대로 10번만 해볼게요. 뒤꿈치 톡 찍고 둘. 네, 그리고 또 이 지지해주고 있는 축이 되는 발에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무릎이 굽혀지면서 이렇게 되면 또 허리가 통증이 나타나거나 다른 데로 무게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균형이 안 잡히면 의자를 잡고 네.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 척추 고정근이 어떻게 좀 강화된 보이나요 지금? 좀- 저의 척추 고정근이 예뻐졌나요? 네, 꾸준히 하시면 예뻐지실 겁니다. 아,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